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연규호 작가님의 단편소설 덕수궁 돌담길입니다. 이 작품은 연규호 작가님의 소설집인 덕수궁 돌담길의 표제작으로 펴낸 곳은 문학나무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 오로라와 함께 해주세요. 덕수궁 돌담길 연규호 1. 가랑비 내리는 가을날 오후 덕수궁 돌담길을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수북이 떨어진 낙엽을 한 발짝 한 발짝 밟고 가는 여인이 있었다. 한방눈 쏟아지는 겨울날 아침 파란 털코트를 입고 담벼락을 쓰다듬으며 혼자서 거니는 김명숙 할머니의 입에서는 하얀 김이 애처롭게 솟았다. 그 옛날에는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다정히 낙엽을 밟았는데 지금은 어이에서 혼자 거닐까. 정동길 남도식당 추어탕 국물이 입속에서 지난 세월을 반추하게 했다. 김명숙 여사는 금년 80세가 되는 노인이지만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 건강한 미주교포로 매년 11월 하순이면 어김없이 나를 찾아와 정기 신체 검사를 받아왔다.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생긴 가벼운 우울증 때문에 신경안정제를 가끔 복용했다. 허리와 다리도 튼튼해 꼿꼿하게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걸으며 입맛도 좋아 아무거나 잘 먹었다. 대소변도 정상이니 의사인 내가 해줄 일이 별로 없었다. 게다가 교양 있고 학벌도 좋은 데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남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보기 드문 멋진 할머니였다. 그러나 내가 그녀를 위해 꼭 해줘야 할 임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매년 11월 초에 한국을 찾아가 덕수궁 돌담길을 거닐고 온 그녀의 씁쓸음한 고국 방문 여행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진지하게 들어줘야 하는 일이었다. 금년이 어느새 16번째였다. 주치의사인 나는 시골 촌사람이라 청량리 신촌 같은 변두리에서 학비 걱정하며 겨우겨우 살아온 가난뱅이였기에 아련하고 고상한 덕수궁 돌담길의 추억 같은 것이 없는 게 당연하지만 김 여사는 달랐다. 부모님을 잘 만나 덕수궁이 멀지 않은 종로구 송월동에서 태어난 그녀는 덕수초등학교와 경기여고를 다녔다. 같은 동네에 이충범이라고 하는 오빠 친구가 살았다. 지금은 남편이 됐지만 그도 역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종로구 내수동에 살며 덕수초등학교와 배재고등학교를 다녔기에 이 둘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레 연인이 되어 덕수궁 돌담길을 거닐며 서로 사랑을 나누었다. 이른 새벽 정동교회 종소리가 둔탁하게 울릴 때마다 그들은 일어나 무릎을 꿇고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 결혼을 해서 죽을 때까지 손잡고 덕수궁 돌담길을 거닐며 결코 헤어지지 말게 해달라고. 2.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곳 디즈니랜드가 있는 아나하임시에서 내과 개업을 한 지 어느덧 10년이 되던 1990년 여름이었다. 필라델피아와 볼티모어에서 성공적으로 심장내과와 피부과 전문의 수련 과정을 마친 후 오렌지시에 있는 가주 의과대학 병원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게 된 두 명의 젊고 예쁜 33살 그리고 31살의 여의사 자매가 나를 찾아왔다. 계산해보니 그들은 19년 전 14살 그리고 12살의 어린 나이로 부모를 떠나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로 조기 유학을 왔다. 영어가 서툴러 미국 학교에 적응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마침내 펜실베니아 의대와 존스 호킨스 의대에서 전문의 과정을 마쳤다니 나는 감탄과 존경을 했다. 불가사의한 일을 한 셈이니까. 같이 온 57세의 어머니 김명숙 씨는 명문 서울약대를 졸업한 엘리트로
서울에서 약국을 개업하면서 두 딸의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1971년부터 기러기 엄마가 되어 태평양을 분주히 오고 갔는데 이젠 정식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아 아나하임시에 산뜻하고 우아한 집을 장만했다. 그리고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감사원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조기 은퇴한 남편 이충범 씨까지 미국으로 초청을 했다. 와, 훌륭하신 가정이군요. 앞으로 심장내과와 피부과 환자 중에 치료하기 힘든 케이스를 보내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인사를 드렸다.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마친 나는 영어와 의학 지식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들 두 자매 의사가 필요했다. 강석호 선생님, 저희 부부는요, 덕수궁 돌담길 연인입니다. 김 여사가 화제를 슬며시 바꾸면서 뒤에 무뚝뚝하게 서 있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와, 부럽군요. 시청 앞을 지나다가 덕수궁 대암문을 보긴 했으나 돌담길은 못 가봤어요. 나는 사실대로 대꾸했다. 김 여사의 설명이 더 이어졌다. 이충범 씨의 아버지는 내수동에서 미곡상을, 김명숙 씨의 아버지는 기상청 과장으로 역시 종로구 송월동에서 살았다. 그리고 그녀의 오빠와 남편은 덕수초등 배재고등학교 친구였기에 자연스레 그들은 어려서부터 연인이 되어 덕수궁 돌담길과 정동길을 거닐 수 있었다. 그러기에 그녀는 덕수궁 돌담길 연인이라고 강조한 것이었다. 반세기 전 오빠 친구 이충범 씨는 그녀보다 5살 연상이다 보니 무조건 그를 사모하고 그의 의견에 따랐다. 그녀는 그를 통해 덕수궁에 얽힌 조선 왕조의 비운을 들었다. 명성황후가 일본인 낭인들에 의해 무참히 사살되고 불에 타 죽은 후 겁에 질린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음도 알게 됐다. 일제는 후일 덕수궁 담을 헐고 그 자리에 덕수초등학교 경기여고를 세웠음도 알게 됐다. 선교사 아펜셀러의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동교의 담벼락 여기저기 서려 있음도 알았다. 선교사 스크랜톤이 세운 이화학당, 서재필 이승만 박사의 숨소리가 서려 있는 배재학당, 그리고 유관순 언니의 애국심도 느껴보는 곳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충범 씨가 오로지 그녀의 첫사랑이었다. 그를 통해 덕수궁 돌담길에서 감미로운 키스의 맛도 알게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신생 한국은 소용돌이 치는 정치 이념 문제로 학교마다 좌우익의 싸움이 많았으나 용케 경기여고 그리고 서울법대를 각각 졸업했다. 김명숙 씨는 총명하다 못해 누구에게도 져서는 안 되는 자존심이 강한 여성이었다. 6.25 전쟁 와중에서 서울 약대생이 된 그녀는 수재였기에 졸업 후 약학대학에서 조교직을 받고 전임 강사 그리고 교수가 될 행운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충범 씨는 조금 달랐다. 6.25 중에 학도병으로 참전을 했으며 아버지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서울법대를 졸업했으나 고등고시에 2차례 낙방했다. 머리를 식힐 겸 그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익미술대학에서 1년간 그가 좋아하는 그림 공부를 했다. 그러다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그는 감사원에 취직을 해 공무원이 됐다. 1956년 5월 양가 부모의 합일된 권유에 따라 김명숙과 이충범은 정동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같이 다니던 교회, 손잡고 다니던 정동길과 덕수궁 돌담길에 진달래가 피고 푸른 나무 잎새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화창한 봄날, 남들이 부러워하는 엘리트 부부가 탄생했다. 신혼을 지나면서 능력 있는 약사가 된 김명숙은 무조건 우러러봤던 동네 오빠의 모습에서 가끔은 패배자가 된 무기력한 남편의 모습을 보았다. 실망도 했으며 못마땅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믿었다. 먼 후일
남편은 대한민국 감사원장이 돼 여고 동창들 사이에 가장 출세한 남편이 될 거라고. 그녀의 결혼은 앞으로 굴러가는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결과가 됐다. 약학대학에서 실험을 하며 강의를 하고 있어야 할 그녀가 우중충한 시집에 갇혀 식모처럼 밥하고 빨래하며 나를 보내다니 하늘이 꺼질 것처럼 한심했다. 말이 감사원 공무원이지 사법고시에서 낙방한 남편은 열등의식을 갖고 마지못해 일을 하는 듯 했다. 게다가 밤늦게 퇴근했으며 쾌쾌한 술 냄새가 늘 풍겼다. 결혼 전에 봤던 젊은이의 기백은 어디로 갔는지 이젠 그녀의 말에 따르는 희망 없는 무능한 남편이었다. 게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이제를 들고 밖으로 나가기 일쑤였다. 경복궁, 창경원, 남산, 그리고 인천에 가서 바다를 그리다 다음날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다.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바닥에 떨어졌다. 1년 후 그녀는 딸을 낳았다. 송월동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초산에 몸을 풀었다. 그리고 어린아이 기저귀를 갈고 젖을 먹이고 시집 식구들 밥해주고 빨래하다 보니 그녀는 마치 바보가 된 듯 했다. 남편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녀 자신의 성공도 역시 중요했다. 앞날을 생각할수록 피어오르던 장미가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에 무참히 떨어져 짓밟힌 기분이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녀는 우울했다. 그녀는 우울한 기분을 걷어냈다. 시아버지를 설득해 약국을 열기로 결정을 보았다. 교수가 못될 바에 약국이라도 열어 돈을 벌자는 생각이었다. 교수가 되는 꿈이 좌절되고 보니 부우라는 꿈과 혹시라도 남편에게 굴러올 명예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다. 약국은 뜻밖에도 날개도 친 듯이 번성했다. 번 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사는 것이 즐거웠다. 남편도 마음 잡고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감사원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다. 물론 서울법대라는 큰 줄이 그를 끌어주었다. 둘째 딸을 낳았다. 아들을 바라는 시아버지에게 미안했으나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4.19와 5.16은 한국을 변화시켰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경제건설에 심혈을 기울였다. 월남전이다 경제건설이다 하는 통에 감사원도 감사원의 구실을 못하였다. 1969년 남편 이충범 씨는 감사원 부정사건에 연루돼 강제로 퇴직을 당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부조리하기 때문에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부당한 퇴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모든 것이 억울했다. 그러나 한편 그에게는 또 다른 인생의 기회가 왔다. 부인의 이름으로 된 약국들을 관리하며 그림 그리기에 열중했다. 뜻밖에도 그림은 그에게 상상 못할 즐거움을 주었다. 자칭 화가로서 자긍심이 높았다. 그는 덕수궁 돌담길에 나가 벤치 옆에 이제를 놓고 그림을 그렸다. 붓을 사용하기도 했으나 가끔은 칼만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화백이라고 불리는 것이 즐거웠다. 더러 그림을 사가는 사람도 있었으며 곁에 서서 그림에 대해 묻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남에게 지고는 못 사는 아내의 불만은 높아만 갔다. 그가 바라던 감사원장을 포기한 남편이 무능해 보였다. 잘 나가는 남편의 동창을 볼 때마다 부끄러웠으며 패배자가 된 기분이었다. 3.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덕수초등학교를 졸업한 첫째 딸이 경기여중 시험에 떨어지자 울고불고 야단이었다. 그녀의 얼굴도 노랗게 변했다. 친구들 보기가 창피했으며 동네에 얼굴을 들고 다니기도 힘들었다. 친구의 딸이나 아들은 모두 경기, 이화에 들어갔다고 자랑을 하니 차라리 딸 대신 죽고 싶었다. 한국 땅에서 그녀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딸도 주눅이 들어 시시한 학교에 가기를 기피했다. 다행히 그녀를 솔깃하게 하는 말을 들었다. 더 크게 성공하려고
미국이나 호주로 조기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있음을 알게 됐다. 그래, 미국에 보내 공부시키면 되겠지. 아무렴, 미국에서 성공하면 얼굴 들고 다녀도 되겠지. 그녀는 남편에게 두 딸을 미국으로 조기 유학시키겠다고 말했다. 구겨진 체면을 미국이란 나라를 이용해 크게 포장하고 싶었다. 한국보다 미국이 어쨌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조기 유학? 여기가 어때서? 남편은 한심한 듯이 물었다. 미국이 큰 나라인데 여기서 기죽는 것보다 그곳에 가서 성공하면 더 잘 되는 일이잖아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12살, 14살 된 어린 딸들을 데리고 태평양 너머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로 조기 유학을 오기까지 돈과 시간도 많이 들었다. 워싱턴 남쪽 외곽에 있는 미국의 과거와 현재가 어울려 있는 이 도시는 학군이 좋아 열심히 공부하면 대부분 인류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에 어느새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작은 타운을 만들었다. 두 딸을 고등학교 친구에게 부탁해놓고 태평양을 3, 4개월마다 날아야 하는 기러기 엄마, 그녀는 새로운 결단을 내렸다. 그동안 번 돈과 부동산을 적절히 처분해 달러로 바꿔 미국으로 옮긴다는 것은 고역이요 위험한 모험이었지만 두 딸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그녀의 명예회복을 위해 감수했다. 딸들의 성공만이 그녀의 위신을 높여주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참으로 다행인 것은 두 딸들이 자발적으로 어머니의 뜻에 따라 열심히 영어 공부, 학교 공부, 그리고 과외 공부도 착실히 해주었기에 고등학교를 우등으로 마치고 큰딸은 필라델피아 소재 펜 의과대학, 작은 딸은 볼티모어 소재 존스 호킨스 의대에 진학했다. 13년간의 피눈물 나는 공부 덕분에 이루어진 불가사의한 성공이었다. 아니, 기적이었다. 필라델피아나 볼티모어의 기숙사나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한국에서와 아주 달랐다.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과외 활동비로 들어간 돈 때문에 이충범과 김명숙 씨 부부는 쓰고 싶은 돈도 못 쓰고 젊음과 청춘을 태평양 상공에 휘휘 뿌린 것이었다. 그러기에 그녀의 머리는 점점 더 흰색으로 바래었다. 큰딸이 펜의대 병원에서 심장내과 과정을, 작은 딸도 존스 호킨스에서 피부과를 수련하면서 자연스레 미국 영주권을 받았다. 그녀도 딸들 뒷바라지를 위해 일찍이 돈을 들여 영주권을 신청한 것이 나왔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남편 이충범 씨마저 미국으로 초청 이민을 신청하게 했다. 4. 미국 영주권을 신청한 이충범 씨는 마음이 착잡하고 서글펐다. 조기 유학으로 미국으로 간 딸들이 필요해서 신청한 미국 영주권은 이해가 되나 웬일일까? 서울 토박이를 미국으로 이민 오라고 하다니 한국이 어때서? 마음 한구석에서 울분이 솟았다. 그러나 아내의 성화는 대단했다. 이제 지긋지긋한 한국을 미련 없이 떠나라고 했다. 미국을 오고 가다 보니 그녀에게는 미국은 좋은 나라 천국이었다. 게다가 두 딸들이 훌륭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 의사가 됐으니 이젠 미국이 마치 그녀의 고향 같았다. 게다가 두 딸들이 미국에 가서 역경을 이기고 크게 성공한 기사가 한국 신문에 몇 차례 실리고 보니 그동안 짓눌려 살았던 열등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이젠 그녀가 남편과 같이 거늘었던 덕수궁 돌담길은 아주 초라한 길이었다. 잊어도 될 추억이었다. 4월 포토맥 강가를 거닐며 화사하게 핀 벚꽃들을 보노라면 어서 속히 남편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싶었다. 필라델피아에서 볼티모어를 거쳐 110km의 속력으로 워싱턴을 지나 버지니아 그리고 멀리 플로리다 키웨스트까지 달려가고 싶었다. 아니, 멀리 서부로 이사가 야자나무가 있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살고 싶었다. 그녀에게 있어 남편의 존재는 오로지 그녀와 두 딸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며 그녀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하루살이 노동자일 뿐이었다. 그녀가 미국에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약국을 지켜주는 충직한 직원일 뿐이었다. 덕수궁 돌담길에 가서 볼품없는 그림이나 그리다가 집에 오는 값싼 화가일 뿐이었다. 무명의 화가 이충범 씨는 더 이상 존경받는 남편과 아버지는 아니었다. 부지런하고 총명한 부인의 그늘에 묻힌 아주 초라한 무능력자일 뿐이었다. 두 딸들은 정말 훌륭했다. 영어도 마치 미국 사람처럼 유창했으며 펜 의과대학과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심장내과 전문의 과정을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 과정을 각각 마치고 전문의 시험에 응시했다. 한국신문과 미국 지방신문에 성공적으로 전문의가 됐다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났기에 이 두 딸은 교포사회에서 일약 유명인사가 됐다. 날씨가 추운 동부지방보다 날씨가 따뜻하고 한국 사람이 많이 산다는 로스앤젤레스로가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다.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마침 얼바인 대학병원에서 그 자리를 구했다. 19년간의 고된 생활이 마침내 끝나고 영광된 날이 찾아왔다. 아, 드디어 내 딸들이 나를 구해줬어. 너희들이 전문 의사가 됐어. 보라고 한국에 있는 내 동창들의 아들, 딸들이 못한 일을 해냈어. 미국 내과 그리고 피부과 전문 의사에 캘리포니아 대학병원의 교수가 된 거요. 내 체면을 세워줬어. 여보, 당신 딸들이 이렇게 성공했어요. 그녀는 즐겁고 보람찬 울음을 쏟았다. 꽉 막혔던 속마음이 확 트였고 한없이 기뻤다. 이젠 마음 놓고 한국에 가서 동창들을 만나도 꿀릴 것이 없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남은 것은 남편이 미국으로 들어와 같이 즐겁고 부유하게 사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며 남편을 설득했다. 뜻밖의 남편은 그녀의 말을 따라주었다. 한국의 약국, 작은 건물, 그리고 땅도 헐값에 처분했다. 그리고 그 돈을 모두 달러로 바꾸었다. 마침내 남편도 미국으로 이민을 와 아나하임에 좋은 주택을 구했다. 두 딸은 대학병원에서 전임 강사로 근무하여 많은 월급을 받았다. 갖고 온 돈도 많다 보니 굳이 부부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동창들을 만났다. 이민 와서 성공한 친구도 있었지만 대부분 힘들게 살며 자식들 또한 변변치 않았다. 특히 자식을 의사로 만든 동창은 드물었다. 한인 모임, 교회 모임 등에서 그녀는 단연 부러운 존재요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다. 게다가 갖고 있는 현금도 많았다. 1990년 초 한국과 미국은 재정적인 악화와 IMF로 인해 더더욱 힘들었다. 게다가 4.29 흑인 폭동으로 인해 살기 힘들었으나 이들 부부는 이와는 반대로 돈을 쓰기 위해 알래스카, 유럽 그리고 각종 여행을 다녔기에 선망의 대상이었다. 5. 남편과 더불어 꿈같이 행복한 2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다. 미국으로 온 남편 이충범 씨는 별로 말이 없었으며 그녀가 하자는 대로 고분고분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그녀에게 말했다. 나 한국으로 돌아간다. 강력한 한마디 선언이었다. 그는 아버지로서 2년간 의무적으로 미국에서 생활을 했는데 도저히 더 이상 미국에 적응하기가 힘들며 두고 온 한국, 특히 덕수궁 돌담길과 그곳에서 보낸 화가의 생활이 그립다고 했다. 그래서 한국에 두고 온 것도 없지만 미국 영주권은 무조건 포기하고 한국 시민으로 살고 싶다고 했다. 지난 21년간
아이들과 아내를 위해 묵묵히 하자는 대로 살았는데 이젠 자신을 위한 인생도 살아야겠다고 했다. 당신은 모든 면에서 1등을 해야 했어. 2등이면 어때서? 그러기에 애들도 당신의 허황된 명예욕을 위한 도구였을 뿐 그들에게는 아무런 자유도 선택도 없었어. 나도 그래. 내가 나를 위한 선택도 없었고 오로지 당신을 위한 것뿐. 당신은 채우고 싶은 욕망은 다 채우지 않았어. 나는 당신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하잘것없는 인생이 아닌가? 나에게도 내 인생이 있다고 생각해. 그것이 훌륭하든 보잘것없든 내 것이니까. 이젠 내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고 돈도 재산도 다 당신 거요. 다 가지라고. 단지 나에게는 덕수궁 돌담길에서 그림을 그릴 자유를 주기 바래. 청천벽력 같은 선언이요. 무모하고 바보스러운 결정이었다. 이토록 안정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여기 지상낙원 미국 아나하임을 마다하고 한국으로 가 혼자 무엇을 하며 살겠다는 것인지 그녀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남편은 갖고 있는 재산에 아무런 미련이 없다고 하며 단지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거듭거듭 선언했다. 한국에 가면 65세가 되니 노인들에게 주는 적은 생활비를 받아 살겠다고 했다. 아니, 생활비가 얼만데? 말도 안 돼. 정 가려면 가세요. 누가 겁날 줄 알고 눈도 까딱 안 할게요. 며칠 후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아무 소식이 없었다. 어디에 가서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친구네 집에 가서 지내든지 친척 집에 갔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그가 그녀 몰래 집과 땅 그리고 약국을 팔면서 어딘가 숨겨둔 돈이 있어 그 돈으로 먹고 살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문득 숨겨둔 연인이라도 있어 거기에 가서 동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 오히려 화가 났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머지않아 다시 연락을 하고 돌아오리라고 기다렸다. 1개월 그리고 2개월 아무런 소식이 없자 딸들이 걱정을 하다 그녀에게 항의까지 했다. 3개월 되던 어느 날 그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갔다. 알만한 곳을 찾아다녔다. 남편이 그 좋은 미국을 버리고 한국에 돌아왔다고요? 아니, 무슨 일이야? 오히려 되물었다. 어디를 갔을까? 그녀는 깊은 미스테리 속에 빠져 헤매다가 미국으로 돌아왔다. 바보 같은 사람, 미국을 싫어하다니, 못난 사람. 그녀는 남편의 생각이 너무나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미국에 못 와 환장한 사람도 많은데 영주권도 쉽게 나왔고 재산도 있고 딸들은 의과대학에서 교수 일을 보고 있으니 무엇이 부러울까? 모든 것을 다 채웠는데 시간과 돈이 있으니 언제고 여행도 가고 음식점도 일본집, 중국집, 한국집, 양식집, 타이집 그리고 심지어는 레바논 식당에 어느 때고 갈 수가 있는데 한국에 가서 마누라도 없이 라면이나 먹으면서 그림을 그리겠다. 미국에도 좋은 풍경이 많고 가서 그림 그릴 때가 부지기수인데 유독 덕수궁 돌담길이라니. 그녀는 다시 한국으로 가 남편의 행방을 찾았다. 덕수궁 돌담길 거리의 화가들에게 남편의 소식을 물었으나 아는 사람이 없었다. 아니, 이화백은 미국에 가서 그림이나 그리며 여생을 즐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994년 가을 낙엽이 떨어지며 쌀쌀한 바람이 불었다. 역시 남편은 오리무중이었다. 어느 누구도 남편을 본 사람이 없었다. 정동길로 나가 터벅터벅 걸었다. 몹시 배가 고팠다. 마침 눈에 띄는 식당이 있었다. 남도 식당의 추어탕 냄새와
유림 국수집에서 나는 국수와 우동 냄새가 구수했다. 그러나 남편 없이 혼자 앉아 먹는 음식 맛이 있었다. 아니, 여지없이 추락한 자존심 때문에 쓸개즙 맛이었다. 볼품없고 능력 없다고 여겼던 남편의 존재가 갑자기 크게 떠올랐다.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온 지 2주 후, 그녀는 뜻밖에도 남편으로부터 온 편지를 받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경상남도 통영 친구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갈 곳이 없어 망설이다가 문득 생각이 난 친구가 있었다. 고등학교 동창으로 통영 바닷가에서 뱀장어 양식을 하는 친구였다. 몇 년 전 통영에서 술을 마시면서 한 말이 기억나 그곳을 찾았다는 것이다. 충범아, 밥 먹기 힘들면 이리로 오라고. 같이 고기나 기르면서 살자. 맑은 바닷가에 특별히 만든 양식장에서 그는 고기를 기르며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지냈다고 했다. 미국에서보다 더 단순하고 마음에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 마치 신선히 사는 동네에서 사는 것 같다고 했다. 그녀에게 편지를 해 알리면 쫓아올 테니 아예 소식을 끊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얼마 후 다른 곳으로 옮길 테니 찾아오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나 굳이 원한다면 11월 10일 정오에 덕수궁 돌담길 담벼락 돌이 불쑥 튀어나온 것이 자기 덧니빨 같다고 하면서 낄낄 같이 웃었던 그곳에서 만나자고 했다. 아니, 첩포옹을 하며 부끄러워했던 그곳. 미친 사람 같으니라고 2년씩이나 소식을 끊다가 이제 와서 11월 10일 날 만나자고. 그녀는 불쾌하고 마치 농락당한 느낌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여웠다. 돈이 없어 친구 집에 가서 살았다니. 그렇다면 아내 몰래 숨겨둔 돈도 없었다는 말이었다. 통영이라고 쓰인 주소로 답장을 보냈으나 수취인 불명이라고 했다. 크게 성공한 두 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니 딸들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다. 그녀는 11월 10일에 맞춰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남편이 한국으로 훌쩍 떠난 지 2년이 지나고 3년째 되는 11월 초, 그녀는 딸들이 준비해준 돈과 그녀가 아껴 모았던 용돈 도합 7,000달러를 짐가방에 넣고 한국행 밤 비행기를 탔다. 많은 여행객들은 잠에 빠져 있었으나 그녀는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옛 생각이 떠올랐다. 배재중학교 교복을 입은 동네 오빠가 집에 들락거리더니 어느새 콧수염이 난 고등학생이 되었다. 목소리가 굵었다. 큰 덩치가 그녀를 압도했다. 명수가, 너 공부 잘하지?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약간 겁이 났기에 대답을 못하고 도망갔다. 이렇게 만나 그들은 나이가 들면서 덕수궁 돌담길을 거니는 연인이 됐다. 그때 차라리 그를 안 만났더라면 좀 더 남자답고 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났을 텐데 어쩌다 이충범이었나. 운명이요 악연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는 그녀의 남편이었다. 고등고시에 합격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판검사도 하고 정치도 하여 당당한 인물이 됐었더라면 그녀도 동창들 앞에서 목에 힘을 주고 다녔을 텐데. 그래도 지금은 두 딸 잘 길러 미국에서 전문 의사가 됐으며 가주 의과대학에서 교수가 됐으니 성공한 것이 아닌가. 그녀에게는 부족한 게 없는데 돈도 있겠다. 이제 남은 것은 남편과 같이 여행하며 인생을 즐기는 건데 이 양반 복을 차버려도 분수가 있지. 뜬 눈으로 12시간을 보내고 새벽에 내린 인천공항. 어머니만 살아계신 친정집으로 먼저 찾아갔다. 내막을 들어 알고 있는 친정 식구들은 별 흥미가 없는지 더 이상 묻지도 않았다. 이틀 후 11월 10일 12시에 맞춰 덕수궁 돌담길로 향했다. 몇 개월 전에 왔던 똑같은 길인데 오늘은 달랐다. 괘씸한 남편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흥분됐으며 마음이 들떴다. 덕수궁 돌담으로 들어서니 빵떡 모자를 쓴 길거리 화가들이 이젤 앞에서 부지런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정동교회가 있는 곳에서 정동길과 돌담길이 갈라지면서 약 50m 더 올라가노라니 불쑥 튀어나온 돌이 보였다. 돌 앞에 큰 화분이 놓였으며 국화가 소담스럽게 피어 있었다. 그 곁에 나무 벤치가 있어 그곳에도 길거리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12시가 조금 넘었다. 마침 점심시간을 이용해 밖으로 나온 월급쟁이들이 인근에 있는 식당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벤치 뒤편에서 남편을 기다렸다. 3년 만에 보는 남편인데 무감각한 것은 왜일까? 사랑이 식었다는 말인가? 우리는 여기 돌담길을 수없이 걷고 또 걸었는데 정동교회가 서쪽으로 바라보이며 정동언덕, 배재학교가 서남쪽에서 받쳐주는 삼거리를 지나 북쪽으로 잠시 올라와 숲으로 우거진 오솔길 돌담길로 천천히 땅을 바라보며 걸어오는 남자가 보였다. 남편이었다. 생각보다 깔끔한 옷을 입고 검정 구두를 신은 남편이었다. 왼손에는 누런 가방이 들려 있었다. 드디어 뚜벅뚜벅 걸어온 발자국이 그녀 앞에서 멈췄다. 수가 먼저 왔네. 미안해, 늦어서. 남편은 그녀를 숙이라고 불렀다. 코울릭의 명숙을 줄여서 숙이라고 불렀는데 환갑이 된 지금도 그때 그 호칭이었다. 여보.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할 말도 많고 물어볼 말도 많은데 어찌해서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어야 하는지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며 욕을 해주고 싶었는데 왜 그럴까?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바보처럼 왜 멍청하게 서 있는 거야? 반갑다고 포옹이라도 해주지. 그녀는 원망의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수가 점심이라도 먹으면서 얘기하자. 남편은 앞장서서 정동길로 나왔다. 그녀는 한 발짝 뒤에서 억지로 끌려가는 염소처럼 남편의 뒤를 따랐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눈에 뵈는 곳은 남도 식당이었다. 점심이라서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잠시 기다리니 종업원이 구석자리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다. 쌀쌀한 느낌이 들었다. 한 잔의 따스한 오차가 목구멍을 통해 온몸에 열기를 주었다. 어떻게 지냈나요, 여보? 그녀는 남편에게 물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 잘 지내고 있어. 당신에게 짐이 되지 않게 그림도 그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남편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음식을 주문하는 웨이트레스에게 특 우동 하나 그리고 보통 우동 하나를 주문했다. 2년 반 만에 만났는데 겨우 우동이라니. 그것도 본인은 특이요, 아내는 보통이라니. 어디에서 사는 거요? 집에서 아니면 아파트에서? 친척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 걱정 마소. 넉넉하지는 않으나 노인수당에 그림 그려서 나오는 돈도 좀 있으니. 아내는 갖고 온 돈 봉투를 남편에게 건네면서 말했다. 딸년들이 아버지 갖다 주라고 준 돈이니 받으세요. 딸애가? 남편은 울음 섞인 소리로 물었다. 그리고 말없이 아내에게 내밀었다. 고맙다고 전해주소. 평소에 아버지 노릇을 못해서 미안할 뿐이야. 그래도 받아두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다시 밀어주었다. 알았어. 남편은 돈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김이 오르는 우동을 먹는 둥 마는 둥 그녀는 눈물만 흘리고 말았다. 수가 울지 말고 좀 먹어라. 배고플 텐데 남편인 내가 사주는 건데.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 덧붙여 말했다. 수가 너는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아.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말 수가 너한테 미안해. 그러니 이젠 한국에 찾아오지 말기 바래. 똑똑한 애들 데리고 미국에서 잘 지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가까스로 내년 11월 10일 12시에 다시 그 돌담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이별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녀의 마음은 쓸개물을 입에 물고 있는 기분이었다. 6. 매년 11월 초가 되면 딸들이 준 돈과 그녀가 아껴 모아둔 약간의 돈 합치면 5,000달러가 되는데 빚쟁이에게 빚 갚듯이 꼬박꼬박 한국으로 날아가 덕수궁 돌담길에서 그녀와 딸들을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간 남편을 만나 전하는 것이 연례 행사가 됐다. 꼭 이래야 되는 건가? 참으로 신기한 것은 남편은 결코 어디에서 누구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하지 않았다. 아니, 입을 꼭 다물었다. 단 한 가지,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아침 일찍이 반드시 이제를 들고 덕수궁 돌담길 튀어나온 돌 옆에 있는 나무 벤치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했다. 그리고 그린 그림은 집으로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내수동이나 창성동 어디에서 살고 있다고 추측이 됐다. 그런데 2001년 가을 11월 10일에 만났을 때는 다소 달랐다. 지하철을 타고 시청역에서 내려 이젤만 들고 그 장소로 가서 그림을 그린다고 했다. 그것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를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남쪽 수원으로 간다고 했다. 수원 남문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세를 들어 자취를 한다고 했다. 그를 도와주는 교회 식구가 있다고 했다. 교회 식구라면 어느새 남편은 73세의 늦은 나이에 기독교 신자가 됐다는 말이다. 큰 변화였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으며 그녀도 더 묻지 않았다. 그가 그린 그림을 보니 인물화가 많았는데 특히 딸들의 모습을 많이 닮은 그림이었다. 어느 그림은 5만 원 아니면 10만 원에 팔리기도 해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된다고 했다. 다음해 11월 10일 남편을 방문했을 때 그는 이제를 바치고 그 돌담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가 가까이 가서 여보라고 불렀을 때 겨우 그는 그녀를 알아차렸다. 그리고 늘 가는 곳 유린국수집에서 점심을 먹고 헤어진 후 다른 화백을 만났을 때 남편에 관해 들려준 말이 그녀를 당황케 했다. 금년 봄 남편 이화백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했다. 쌀쌀한 봄날 이화백은 기침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오후가 되면서 그는 벌벌 떨고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주섬주섬 이제를 접고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는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응급차가 달려와 그를 태우고 적십자 병원으로 갔다. 응급치료를 받은 후 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병원 직원이 신원을 물었으나 보호자가 없었다. 의료보험으로는 턱도 없이 병원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때 어느 중년의 여인이 나타나 보호자라고 하며 모자라는 병원비를 내겠다고 했다. 며칠 후 그는 퇴원을 하게 됐는데 보호자라고 자칭한 중년의 여인이 이화백을 데리고 수원으로 갔다고 했다. 그리고 이화백은 그 여인과 같이 산다는 소문이 화백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알려졌다고 했다. 그 후 이화백은 수원에서 전철을 타고 시청까지 올 뿐만 아니라 점심 도시락을 꼭 지참한다고 하며 한마디 덧붙였다. 이화백 땡 잡았어. 젊은 여자에 돈도 많고 굴러온 복이지. 다음 해 방문한 그녀는 며칠 전에 먼저 가서 덕수궁 돌담 멀리 숨어서 남편의 거동을 지켜보았다. 전철을 타고 시청에서 내려 걸어왔으며
도시락을 들고 왔다. 이젤을 펴고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림을 응시하기도 하며 가끔 무엇인가를 묻고 있었다. 남편은 무슨 말인지 열심히 대답했다. 그날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혹시라도 남편의 여인을 볼 수 있기를 바랐지만 여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과연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가?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에게 있어 여자란 그녀뿐이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녀도 남자는 남편뿐이었다. 다음 해에도 그리고 다음 해에도 비슷한 만남의 연속이었다. 아니 연례 행사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고 하는 말은 유언비어가 아닌 듯 했다. 다른 화백들이 중년의 여자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림 그리는 곳으로 직접 가지고 온 것을 목격했으며 어쩌다가 그 여자가 이 화백의 이젤과 그림 도구를 가지고 같이 전철을 타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리고 이 화백 옆에 서 있는 그 여인에게 직접 인사를 한 어느 화백도 있었다. 이 화백 땡잡았군. 돈 많은 여자를 물어서. 그러면 그는 정중히 말했다. 아닙니다. 그저 도와주시는 사모님이지요. 2011년 가을 그녀는 남편을 다시 만났다. 작년보다 몸이 쇠약해 보였으며 걷는 것도 힘들어했다. 그리고 숨이 찬 듯 자주 쉬었다. 남편과 같이 찾아간 유린국수집에서 남편은 이번에는 보통 우동 2그릇을 시켰다. 먹는 속도가 훨씬 느렸다. 가끔 기침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날은 일찍 집으로 간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내년에는 오지 말어, 수가. 그리고 헤어졌다. 지하철을 타러 간다고 하면서 시청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많이 힘들어 보였다. 그리고 답답했다. 남편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 딸들이 교수로 일하는 남가주 대학병원에 입원이라도 시킨다면 좋으련만. 2 딸을 길러 남들이 부러워하는 미국 심장내과와 피부과 전문의사의 교수가 됐는데 현실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았다. 미국행 비행기 속에서 그녀는 울고 또 울었다. 허무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진 것으로 알았는데 인류여고에 인류약대에 재물과 성공한 2 딸에 그리고 미국의 궁궐 같은 좋은 집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왜 이다지도 마음속이 텅 비었는가. 그녀는 허망한 마음이었다. 7. 2012년 10월 말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다음 달에 남편을 만나러 서울에 간다고 했다. 그녀는 79세, 남편은 84세가 된다고 하며 이번이 마지막 여행이 될 것 같다고 다소 우울한 음성이었다. 그녀가 한국으로 간 후 나는 내 일이 바빠 그녀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단지 11월 하순에 때를 맞춰 정기검진을 받으려고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12월 중순 남가주에도 비가 오며 쌀쌀한 날씨가 계속됐다. 응급실을 통해 그녀가 내과 병동에 입원을 했다는 병원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달려가 보니 그녀는 그동안 몸이 홀쭉히 빠졌고 기운이 없어 보였다. 큰 충격을 받고 폐렴에 걸렸기에 2일간 산소를 주었으며 항생제 주사 그리고 각종 검사를 통해 환자는 가까스로 회복돼 8일 후 퇴원을 할 수 있었다. 퇴원하기 전날 저녁 마지막 회진으로 그녀를 찾았다. 김 여사님, 내일 퇴원하셔도 됩니다. 나는 퇴원을 해도 좋다고 차트에 기록을 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한국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죠? 순간 그녀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내게 덕수궁 돌담길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다. 남편을 못 만났습니다. 닥터 강.
뭐요? 이 화백을 못 만나다니요? 왜요? 나는 불길한 느낌으로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가 찾아간 18번째 덕수궁 돌담길 방문은 불운이었다. 11월 10일 그녀는 덕수궁 돌담길 그곳으로 남편을 만나러 갔다. 을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는 다른 화백이 이제를 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혹시 잘못 온 것이 아닌가 하고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남편은 어느 곳에도 없었다. 아마도 오늘은 그림을 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멍하니 서서 정동 언덕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혹시 김명숙 약사님이세요? 묻는 70대 초반의 머리가 비교적 많이 흰 여인이 가까이로 다가와서 물었다. 그녀보다 한 뼘은 크나 다소 말라 가는 몸매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자색 쇠타를 걸쳐 입었는데 다소곳해 보였다. 예, 내가 김명숙입니다. 그녀는 대답했다. 반갑습니다. 이충범 화백은 오늘 못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여인은 공손히 인사를 하고 머뭇거리는 그녀를 매년 남편과 만났던 유림 국수집으로 안내했다. 11월 중순 눈이 오려고 하는지 하늘은 온통 꾸물꾸물하고 다소 음산했다. 그 여인을 따라가면서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혹시 이 여자가 남편과 다시 결혼한 아내가 아닌가? 몸서리가 쳐졌다. 나 말고 또 아내가 있다니. 그렇다면 나는 뭔가, 아니, 이 여자는 또 뭔가. 뻔뻔한 여자라고 생각하며 식당 의자에 앉았다. 저 여자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는지 그녀는 상대방을 조심스럽게 쳐다보았다. 김 여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은 오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말을 시작했다. 여인은 금년 72세로 이름은 박보영이라고 했다. 수원 남문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남편은 그 아파트에서 얼마 전까지 같이 살았다고 했다. 얼마 전까지라니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박보영이란 여인과 남편의 관계였다. 박보영 씨라고 했지요. 한 가지 먼저 묻고 싶은 것은 보영 씨와 내 남편과는 어떤 관계인지요? 같이 결혼해 사는 것인지요? 아닙니다. 이화백님은 단지 저에게 아저씨 같은 분이지요. 그리고 나와 내 아들을 보호해주는 착한 이웃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한다는 말인지. 아닙니다. 엄밀히 치면 이화백님은 우리 집에 방 한 칸을 빌려 사는 하숙 아저씨라고 하겠지요. 하숙 아저씨라. 어떻게 내 남편이 보영 씨 집에 하숙을 하게 됐는지요? 그녀는 따지듯이 물었다. 이화백이 박보영 씨의 집에 하숙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박보영 씨의 남편은 수원 남문 옆에 있는 K교회 선교 목사로 멀리 아프리카 말라위로 선교를 갔다. 1993년 박보영 씨가 50이 되던 해 56세의 남편 정찬진 씨가 불행하게도 말라리아에 걸려 먼 아프리카에서 외롭게 가족도 못 보고 죽게 되자 아내 박보영 씨와 가족은 덩달아 절망을 맛보게 됐다. 마침 26살인 아들과 22살인 딸은 다행스럽게도 직장을 찾았으며 박보영 씨 역시 불쌍한 사람을 돕는 구제기관에서 봉사를 하게 됐다. 그러나 박보영 씨는 남편의 죽음으로 몹시 우울했다. 남편이 보고 싶을 때 남편과 더불어 같이 거닐었던 덕수궁 돌담길과 정동길을 찾아가 홀로 걷기도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백들을 바라보기를 좋아했다. 마치 죽은 남편의 모습을 보는 듯 했기 때문이다. 지나다니던 중
죽은 남편처럼 생긴 이화백 곁에 서서 그림을 감상하다 보면 남편 곁에 있는 듯 했다. 이화백은 가족이 없는지 갖고 온 도시락이 변변치 않았으며 항상 배고파하는 인상을 받았기에 동정심이 생겼다. 다음 해 1994년 여름 비가 오려고 하는지 하늘이 꾸물거리기 시작했다. 돌담길 화가들은 이제를 접고 서둘러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어찌된 셈인지 이화백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열이 나고 땀이 흐르는 것이 몸에 병이 난 듯했다. 빗방울이 제법 쏟아지고 있었다. 순간 이화백은 땅으로 폭삭 넘어져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구급차가 달려와 그를 싣고 적십자 병원으로 간다고 하며 보호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마침 박보영 씨가 그곳에 있었는데 본인이 보호자라고 자청해 적십자 병원으로 같이 가 보증인이 되어 이화백을 입원시켰다. 5일 후 퇴원한 이화백을 데리고 수원으로 와 간호를 했다. 박보영 씨는 순간 여리고로 가던 여행객이 강도를 만나 죽음 앞에 있을 때 도와주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아니, 갈 곳 없는 아저씨를 도와준다는 마음이었다. 그 후 남편 이화백은 박보영 씨 가족과 수원 K교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박보영 씨 아파트에서 살아왔다. 처음에는 많은 오해가 있었다. 과부에게 꿰어 동거를 한다느니 늦바람이 났다느니. 그러나 알 사람은 알았다. 그들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서로를 돕는 깨끗한 한 마음이었다. 남편은 매해 11월 10일이면 어김없이 미국에서 온 아내를 만났으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금년에는 불가능했다. 4개월 전 갑자기 찾아온 중풍으로 왼쪽 다리를 쓰지 못하고 집에서 신체 장애자로 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숨이 차 걷는 것도 무리였기에 그는 모든 사실을 박보영 씨에게 털어놓고 협조를 구했다. 그리고 박보영 씨는 오늘에 와서야 내용을 소상히 알게 됐다고 했다. 이화백 님이 여기 이 봉투를 주면서 그가 늘 그림을 그리던 그곳에 가면 김명숙 여사님을 만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봉투도 전달해주고 그를 대신해서 유림 국수집에 가서 국수를 꼭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박보영 씨가 준 꽤 큰 봉투를 열었다. 거기에는 편지 한 통과 미화 2만 달러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작은 편지 봉투를 뜯었다. 비뚤거리기는 하나 그래도 또박또박 쓴 사연이 있었다. 사랑하는 수가 직접 찾아가지 못해 미안해. 얼마 전에 중풍을 맞아 걷기가 힘들어. 대신 박보영 사모님을 보내니 양해 바래. 사모님은 나를 정성껏 돌봐주었어. 마치 가족처럼. 딸과 당신이 보내준 미국 돈 아껴서 썼어. 그리고 여기 남은 돈은 내가 딸들에게 아버지 노릇을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도로 보내니 받아주기 바래. 노인수당과 그림 그려서 얻은 작은 수입으로 잘 살고 있어. 큰 돈은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부탁한다. 내년에는 나오지 말기 바래. 나도 더 오래 살 것 같지도 않고. 나 죽으면 사모님과 교회 식구들이 수원에 잘 모셔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이 양반이 이걸 편지라고? 그녀는 갑자기 배신감을 느끼면서 편지를 더 읽지 못했다. 마주 앉아 지켜보는 박보영 씨가 갑작스레 아주 크고 훌륭한 여성으로 보였다. 이화백님은 궁색하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떳떳했습니다. 제게도 그리고 제 아들과 딸에게도. 지금 생각해보니 신학교에 입학하려는 아들에게 도와준 학비가 바로 사모님이 주신 그 돈이었군요. 아들은 신학교를 마치고 아버지가 순교한 아프리카 말라위에 가서
선교를 하고자 한답니다. 말라위? 저 먼 아프리카? 예. 박보영 씨는 다소곳이 대답을 하며 오차를 마셨다. 앞으로 남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화백님은 교인들이 많이 가 계시는 양로병원에서 당분간 물리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알겠습니다. 박보영 씨. 제 대신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녀는 많은 생각을 했다. 결국 그녀는 부자나라 미국에서 딸들의 성공 대신 남편의 마음을 잃었다. 그러고 보니 이젠 어느 누구에게도 기댈 수가 없는 초라한 여인이었다. 반대로 박보영이란 여인은 남편의 마음을 얻은 행복한 여인임을 알게 됐다. 미국에 돌아온 그녀는 먹지를 못했다. 잠도 못 잤다. 몸이 춥고 으스스 떨렸다. 정신이 휑하고 눈이 쑥 기어들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몸져 누웠다. 딸들에 의해 응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을 했다. 먹지 못해서 생긴 폐렴이 깊었다. 오늘 들으신 작품은 연규호 작가님의 단편소설 덕수궁 돌담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